요즘 이상하게 사람들과의 관계가 정리되고 있습니까? 연락이 끊기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설명하고 싶지 않아집니다. 만나야 할 이유를 증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거리가 생깁니다.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버려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한 계기도 없이 옷장을 엽니다. 신발장을 정리합니다. 베란다에 쌓인 박스를 하나씩 치웁니다. 아무것도 잘못되지 않았는데 자꾸 비워집니다. 일도 그렇습니다. 예전에 중요했던 목표가 시시해집니다. 더 커지고 싶은 욕망이 줄어듭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명확해집니다. 이상하게 더 붙잡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상태입니까? 그렇다면 잘 들으십시오. 이건 망한 게 아닙니다. 게을러진 것도 아닙니다. 포기한 것도 아닙니다. 이건 대운 직전에 나타나는 가장 전형적인 신호입니다. 대운 직전에는 반드시 정리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사람도, 물건도, 생각도 조용히 정리됩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공간이 비워집니다. 이유를 모르겠는데 자꾸 버리게 됩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대운이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신호를 놓칩니다. 정리 현상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오히려 불안해합니다.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채우려 합니다. 다시 붙잡으려 합니다. 그러면 대운은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지금부터 이 정리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정확히 설명하겠습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그냥 흘려보냅니다. 대운은 더해지는 게 아니라 먼저 비워지는 흐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대운이 오면 뭔가 더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사람이 들어올 거라고 기대합니다. 좋은 기회가 갑자기 나타날 거라고 믿습니다. 돈이 갑자기 생길 거라고 상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새로운 운은 기존 구조 위에 얹히지 않습니다. 기존의 것이 먼저 정리되어야 합니다. 공간이 먼저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흐름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집이 물건으로 가득 차 있으면 새 가구를 들여놓을 수 없습니다. 옷장이 옷으로 꽉 차 있으면 새 옷을 살 이유가 없습니다. 일정이 약속으로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기회를 받아들일 시간이 없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관계로 에너지가 다 소진되면 새로운 인연을 만날 여력이 없습니다. 옛날 목표에 집착하면 더 큰 가능성을 볼 수 없습니다. 낡은 방식을 고수하면 새로운 흐름을 탈 수 없습니다. 에너지는 동시에 두 방향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이게 우주의 법칙입니다. 옛것을 붙잡고 있으면 새 것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안 쓰는 물건으로 공간을 채우고 있으면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예전 관계에 매달려 있으면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운 직전에는 반드시 정리가 선행됩니다. 먼저 비워지고 나서 채워집니다. 먼저 떠나보내고 나서 들어옵니다. 먼저 끊어지고 나서 새로 연결됩니다. 이게 대운의 구조입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불안해집니다.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후퇴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붙잡으려 합니다. 다시 채우려 합니다. 그러면 대운은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정리 현상을 알아채야 합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이 신호를 읽지 못하면 평생 같은 자리에 머뭅니다. 이 흐름을 거부하면 더 큰 기회를 놓칩니다. 이 구간을 받아들여야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이 정리됩니까? 크게 네 가지입니다. 사람, 일과 목표, 물건과 환경, 그리고 욕심과 집착입니다. 하나씩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 정리입니다. 대운 직전에는 관계가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냥 멀어집니다. 연락이 뜸해집니다. 만날 이유가 없어집니다. 이상하게 설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이 사람과 왜 친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함께 있어도 어색합니다. 대화가 안 이어집니다. 공통점이 사라진 느낌입니다.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냉정한 건가 싶습니다. 배신하는 건 아닌가 걱정됩니다.
주변 사람들도 묻습니다. 왜 요즘 사람들 안 만나? 예전엔 그렇게 친했잖아. 좀 연락하고 지내.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이건 에너지가 맞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주파수가 달라졌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다른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관계를 증명하고 싶지 않은 마음. 이게 핵심입니다. 예전에는 이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스스로에게 증명하려 했습니다. 연락을 계속했습니다.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관계를 유지하는 게 의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억지로 이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자연스럽게 거리가 생기는 걸 받아들입니다. 이게 대운 직전의 사람 정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람이 정리될 때는 갈등 없이 정리됩니다. 말다툼하지 않습니다. 서운함을 토로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멀어집니다. 전화번호를 지우지도 않습니다. 차단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연락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이게 진짜 정리입니다. 감정 소모 없이 정리됩니다. 에너지 낭비 없이 정리됩니다. 깨끗하게 정리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정리되는 관계는 나중에 다시 만나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다시 연결됩니다. 필요 없으면 그냥 그렇게 끝입니다. 두 번째는 일과 목표 정리입니다. 대운 직전에는 욕심이 줄어듭니다. 예전 목표가 시시해 보입니다. 더 크게 벌어야 한다는 강박이 사라집니다. 남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이 없어집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쫓아왔던 것들이 갑자기 의미 없어 보입니다. 왜 이걸 원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루고 나서도 별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손을 놓게 됩니다. 일에 대한 태도도 바뀝니다. 예전처럼 밤새워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말에 일하는 게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바쁜 걸 과시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유가 있는 게 좋아 보입니다. 이게 포기처럼 느껴집니다. 나태해진 것 같습니다. 게을러진 건 아닌가 불안합니다. 주변 사람들도 걱정합니다. 왜 그렇게 의욕이 없어? 예전엔 안 그랬잖아. 좀 더 힘내봐. 하지만 이건 의욕 문제가 아닙니다. 방향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으로 초점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목표가 정리되고 있습니다. 욕심이 줄어드는 건 패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명확해지는 과정입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구분됩니다. 에너지를 어디에 써야 하는지 분명해집니다. 이게 대운 직전의 일 정리입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일이 정리될 때는 극적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갑자기 퇴사하지 않습니다. 사업을 접지 않습니다. 그냥 일에 대한 태도가 바뀝니다. 집착이 줄어듭니다. 여유가 생깁니다. 이 여유가 중요합니다. 여유가 있어야 새로운 기회를 볼 수 있습니다. 바쁘게 살면 눈앞의 일밖에 안 보입니다. 여유가 있어야 주변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더 큰 그림이 보입니다. 세 번째는 물건과 환경 정리입니다. 대운 직전에는 물건을 버리고 싶어집니다. 공간을 바꾸고 싶어집니다. 단순한 구조를 선호하게 됩니다. 복잡한 게 싫어집니다. 옷장을 엽니다. 신발장을 정리합니다. 베란다에 쌓인 박스를 버립니다. 창고에 있던 물건을 처분합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청소를 시작합니다. 화장실을 깨끗이 닦습니다. 하수구를 뚫습니다. 곰팡이를 제거합니다. 현관을 정돈합니다. 거실을 비웁니다. 공간이 넓어지는 느낌이 좋습니다. 제가 10년간 대운인 사람들을 해석해주면서 관찰해보니 한 가지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대운 직전에 집 정리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정리해서 대운이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청주에 사시는 50대 분이 계셨습니다. 3년간 모든 게 안 풀렸습니다. 사업도 투자도 계속 실패했습니다. 결정을 내려도 항상 틀렸습니다.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왜 제가 하는 건 매번 실패할까요? 그분 집에 방문했습니다. 거실에 10년 된 운동기구가 있었습니다. 안 쓰는 가전제품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화장실은 곰팡이가 가득했습니다. 하수구는 막혀 있었습니다. 집 전체가 답답한 기운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집부터 정리하십시오.
공간이 막히면 흐름도 막힙니다. 그분은 한 달 동안 철저한 대청소를 했습니다. 첫 주에는 안방부터 시작했습니다. 옷장을 완전히 비웠습니다. 5년 이상 안 입은 옷들을 분류했습니다. 계절별로 정리하니 겨울 코트만 15벌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입는 건 3벌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기부함에 넣었습니다. 둘째 주에는 거실과 베란다를 정리했습니다. 10년 된 러닝머신을 분해해서 중고 매입업체에 연락했습니다. 베란다에 쌓아둔 박스들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이미 잊고 있던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아이들 장난감, 오래된 책, 부서진 가전제품들, 결국 30박스가 넘는 물건을 버렸습니다. 셋째 주는 주방과 화장실 집중 청소였습니다. 싱크대 배수구부터 시작해서 화장실 하수구까지 전문 도구를 사서 직접 뚫었습니다. 막혀있던 하수구에서 나온 오물을 제거하니 물이 시원하게 내려갔습니다. 벽면의 곰팡이는 전용 제거제로 3번 반복해서 닦아냈습니다. 타일 사이사이 실리콘도 새로 메웠습니다. 마지막 주에는 현관과 전체 바닥을 정리했습니다. 신발장에 있던 신발은 실제로 신는 10켤레만 남기고 정리했습니다. 현관 입구에 쌓아둔 택배 박스와 재활용품을 모두 치웠습니다. 한 달 후, 그 집은 완전히 다른 공간이 되었습니다. 넓어진 거실, 깨끗한 화장실, 정돈된 현관, 무엇보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답답함이 사라지고 상쾌한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주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3년간 안 풀리던 일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안 팔리던 상가가 팔렸습니다. 그 자금으로 경매에 참여했습니다. 낙찰받았습니다. 6개월 만에 2억 차익을 실현했습니다. 우연일까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건 청소에서 대운이 온 게 아닙니다. 대운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신호로 정리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청소는 원인이 아니라 증상입니다. 대운이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는 신호입니다. 그분은 청소를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집이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물건이 많은 게 불편해졌습니다. 깨끗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먼저였습니다. 청소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풍수에서 화장실은 재물이 순환하는 곳입니다. 물이 흐르는 곳이 돈이 흐르는 곳입니다. 하수구가 막히면 나쁜 기운이 쌓입니다. 그것이 흐름을 막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화장실을 청소하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시점입니다. 갑자기 막힌 하수구가 신경 쓰입니다. 곰팡이가 눈에 들어옵니다. 깨끗하게 만들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이 욕구가 생기는 시점, 이게 대운이 움직이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청소는 결과입니다. 깨끗해지고 싶다는 마음이 원인입니다. 이걸 거꾸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40대 후반 자영업자분이었습니다. 오래된 빚이 3억이 넘었습니다. 10년 넘게 갚아도 원금은 그대로였습니다. 이자만 내다 보니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매달 이자만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집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창고를 정리했습니다. 오래된 재고를 처분했습니다. 사무실을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하고 싶었습니다. 집과 사무실 정리를 끝내고 나니 머릿속이 명확해졌습니다. 빚 갚는 방법이 보였습니다. 그동안 망설이던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익성 없는 사업 라인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사업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래전에 거래하던 업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큰 프로젝트를 맡기고 싶다는 제안이었습니다. 계약금만 1억 5천이었습니다. 프로젝트가 끝나고 정산했습니다. 순수익이 2억 8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 돈으로 빚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10년 넘게 못 벗어난 빚에서 단 6개월 만에 자유로워졌습니다. 이것도 우연일까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이 사례에서도 중요한 건 정리해서 돈이 생긴 게 아닙니다. 대운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신호로 정리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정리는 원인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대운이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이 흐름은 지금 지나가면 다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대운 직전의 신호는 한 번 지나가면
이미 결과로 나타나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채널에서 이미 벌어진 뒤의 성공담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지나가고 있는 흐름을 먼저 설명합니다. 이런 해석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구독해 두셔야 합니다. 이 흐름은 이어서 설명하지 않으면 놓치게 됩니다. 그분은 정리를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창고가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쌓인 재고가 눈에 거슬렸습니다. 깨끗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먼저였습니다. 정리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정리 현상을 알아챘다는 겁니다. 비워지는 걸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억지로 채우려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운이 제대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욕심과 집착 정리입니다. 대운 직전에는 집착이 줄어듭니다. 꼭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사라집니다. 반드시 이뤄야 한다는 강박이 없어집니다.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줄어듭니다. 예전에는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성공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잘 산다는 걸 과시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평가받고 싶지 않습니다.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습니다. 그냥 내 길을 가면 됩니다. 이게 대운 직전의 욕심 정리입니다. 요즘 자꾸 버리게 된다면 대운이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건을 버리는 것은 결단력 훈련입니다. 안 쓰는 물건 하나 못 버리는 사람이 필요 없는 걸 어떻게 정리하겠습니까? 손해보는 걸 어떻게 손절하겠습니까? 잘못된 걸 어떻게 접겠습니까? 작은 결단이 큰 결단으로 이어집니다. 집 정리하는 습관이 인생 정리 능력이 됩니다. 버리는 연습을 하는 사람이 대운도 잘 받습니다. 정리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 흐름도 잘 탑니다. 제가 10년간 관찰한 결과 물건을 잘 버리는 사람이 대운도 잘 받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자기 공간을 철저히 관리합니다. 서류는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계약서는 날짜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정보는 따로 정돈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리 습관이 대운을 받는 능력을 높입니다. 복잡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수많은 선택지 중에서 진주를 찾아냅니다. 까다로운 조건도 명확히 정리합니다. 청소와 정리는 단순한 집안일이 아닙니다. 자기 통제감을 기르는 가장 확실한 훈련입니다. 작은 공간을 통제하는 습관이 큰 흐름을 통제하는 능력이 됩니다. 세상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금리도 정책도 시세도 다 내 뜻대로 안 됩니다. 하지만 내 공간은 내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집을 청소하고 정리하는 행위. 이것이 바로 자기 통제감의 시작입니다. 매일 아침 침대를 정리하는 사람, 화장실을 깨끗이 유지하는 사람, 책상 위를 정돈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인생에서도 성공합니다. 작은 공간을 통제하는 습관이 큰 흐름을 통제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공간을 바꿀 수 있다면 내 인생도 바꿀 수 있습니다. 내 운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오해합니다. 크게 세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씩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 이게 포기 아닌가요? 아닙니다. 포기는 억지로 손을 놓는 겁니다. 마지못해 그만두는 겁니다. 후회하면서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대운 직전의 정리는 다릅니다. 자연스럽게 손이 놓입니다. 억지로 붙잡고 싶지 않습니다. 버리고 나서도 후회가 없습니다. 오히려 시원합니다. 이게 포기와 정리의 차이입니다. 포기는 에너지가 빠지는 겁니다. 정리는 에너지가 모이는 겁니다. 포기는 무너지는 느낌입니다. 정리는 정돈되는 느낌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이 채널은 위로하지 않습니다. 애매한 희망도 주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 인생에서 무슨 단계에 와 있는지, 무엇을 붙잡아야 하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를 구조로 설명합니다. 이런 방식이 필요한 분들은 구독해 두시면 됩니다. 버리지 못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작은 것을 버려야 큰 것이 들어옵니다. 낡은 관념을 버려야 새로운 부가 찾아옵니다. 이게 우주의 법칙입니다. 두 번째, 오해. 내가 게을러진 건 아닌가요? 아닙니다. 게으름은 해야 할 걸 안 하는 겁니다. 의무를 회피하는 겁니다. 책임을 피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운 직전의 정리는 다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걸 안 하는 겁니다. 불필요한 걸 정리하는 겁니다. 에너지를 아끼는 겁니다. 이게 게으름과 정리의 차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쁜 걸 자랑합니다. 일정이 꽉 찬 걸 과시합니다. 밤새워 일하는 걸 미덕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다릅니다. 불필요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에만 집중합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이 여유가 중요합니다. 여유가 있어야 기회가 보입니다. 바쁘면 눈앞의 일밖에 안 보입니다. 여유가 있어야 큰 그림이 보입니다. 세 번째, 오해. 이러다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비워야 채워집니다. 정리해야 들어옵니다. 공간을 만들어야 기회가 옵니다. 비워진 공간에 새로운 기회가 들어옵니다. 정리된 머릿속에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깨끗한 환경이 좋은 인연을 부릅니다. 이게 대운의 작동 방식입니다. 작은 정리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사람 하나 정리하면 더 좋은 사람이 들어옵니다. 물건 하나 버리면 더 필요한 게 생깁니다. 목표 하나 내려놓으면 더 큰 목표가 보입니다. 이 세 가지 오해를 정리하십시오. 그래야 대운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를 포기로 착각하면 대운을 놓칩니다. 여유를 게으름으로 오해하면 기회를 못 봅니다. 비움을 실패로 생각하면 채워질 수 없습니다. 대운 직전의 정리 현상은 누구에게나 오지 않습니다. 특정 시기에만 나타납니다. 그 시기를 놓치면 다시 오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길게는 몇 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흐름을 알아채는 게 중요합니다. 대부분은 여기서 길을 잃습니다. 정리 현상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오히려 불안해합니다.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채우려 합니다. 다시 붙잡으려 합니다. 옛날 관계를 억지로 이어갑니다. 예전 목표를 다시 쫓아갑니다. 버렸던 물건을 다시 삽니다. 그러면 대운은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평생 같은 자리에 머뭅니다. 같은 사람들과 만납니다. 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같은 수준의 결과를 얻습니다. 정리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비워진 공간에 무엇이 들어오는지 알아야 합니다. 새로운 흐름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대운이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단계를 설명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정리 현상이 진짜 대운의 신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짜 정리와 진짜 정리는 다릅니다. 가짜 정리는 감정적으로 정리합니다. 화나서 관계를 끊습니다. 억울해서 물건을 버립니다. 후회하면서 일을 그만둡니다. 이건 정리가 아니라 파괴입니다. 진짜 정리는 조용히 정리됩니다. 감정 소모 없이 정리됩니다. 평온하게 정리됩니다. 이게 대운 직전의 정리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 차이를 모릅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파괴하고 나서 후회합니다. 다시 채우려 합니다. 그러면 대운은 그냥 지나갑니다. 진짜 정리는 담담합니다. 미련이 없습니다. 후회가 없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신호입니다. 버리고 나서 시원하다면 그게 진짜 정리입니다. 버리고 나서 후회된다면 그건 아직 때가 아닙니다. 이 영상에서 다룬 건 희망이나 위로가 아니라 지금 당신 삶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흐름의 해석이었습니다. 이 정리 구간은 지나가고 나면 결과로만 보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설명하지 않으면 다시 짚기 어렵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대운 직전에 반드시 일어나는 관계 정리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다룰 겁니다. 왜 싸우지도 않았는데 멀어지는지, 왜 설명하고 싶지 않아지는지, 왜 갑자기 혼자가 편해지는지, 이 흐름을 잘못 해석하면 스스로를 고립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정확히 이해하면 대운이 들어올 자리를 스스로 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정리 이후에 반드시 나타나는 반응이 있는데 이걸 알아채지 못하면 대운은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이 해석이 지금 삶의 방향을 정리하는데 실제로 도움이 되셨다면 슈퍼땡스로 이 흐름을 이어주셔도 됩니다. 이 채널은 그런 신호를 다음 해석으로 연결합니다.